땅 원주인이 와서 이게 내 땅이 개간되고 이제 딴 놈이 농사 짓고 이제 모르기 때문에, 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들이 남의 땅을 개간해갖고 거기에 농사를 지은 셈이 된 거죠.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쌀 수익이 엄청 늡니다. 예. 쌀 수익이 62년도에는 2,000석을 수확을 했어요. 62년도에. 그러니까 58년도에 사건이 터졌다 그랬지 않습니까? 이영기 씨가 월북하고 통역관, 그 다음에 이대동 씨가 미군 헌병대한테 비살되고 이러면서 민심이 동의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대면서, 그러면서 62년도에는 2,000석을 하던 것이 이렇게 토지를 개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불과 10년 만에 1971년도에는 그것의 5배를 수확을 해요. 5배를 수확을 하고 1만석, 5배인 1만석을 수확을 하고, 또 93년도에는 처음 62년도 2,000석에 16배죠. 32,000석을 수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 대농이 된 거예요. 거기 그렇게 좋은, 거기 들어가 살 수 없느냐 이래요. 유일하게 대성동 마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혼인 외에는 없습니다. 혼인. 남자는 안 돼요. 근데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분단 이후로 딱 2명이 남자가 외부인이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, 안녕하십니까. 알갈게 이영호입니다. 지난번에 계속 최근 몇 해에 걸쳐서 제가 이제 북쪽에 기정동 마을과 비무장지대에 있는 마을, 특히 남쪽의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혜택이죠. 응?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. 명확히 말하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비무장지대, 즉 정전협정상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의 미국이 아마 모르겠어요. 속지주의 법률 체계라 그런지 미군법이 적용이 되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. 즉 또 하나 세금을 과할 수 없는 거예요. 즉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.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파주시 통계 자료 최근 건 없어요. 제가 갖고 있는 2007년도 자료고 2006년도까지의 그들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2007년도 파주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구당 6,700만 원의 아주 높은 수익을,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농촌의 수익을 갖고 있는 마을일 겁니다. 그리고 그 6,700만 원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.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쉬운 말로 우리로 따지면 세전 수입이 아니라 세후 6,7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억대 연봉쯤 되겠죠. 세전이면은 그렇게 더 훨씬 세전 수익은. 근데 어쨌든 세후에도 6,700만 원의 가구당 수익을 갖고 병역의 의무도 없고 막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,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크게 줄지 않는 시골이다, 농촌 마을이다 이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그러면 흔히 대부분 그래요. 거기 그렇게 좋은, 거기 들어가 살 수 없느냐 이래요. 쉬운 말로 못 삽니다. 못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이제 성장하고, 예를 들면 뭐 혼인도 거기서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불가능하기 때문에,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. 있는데 딱 유일하게 대성동 마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혼인 외에는 없습니다. 혼인도 조금 이제 남자 여자가 달라요. 그러니까 대성동 마을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대성동 마을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. 거기 주민이 될 수 있어요. 쉬운 말로. 그 다음에 남자는 안 돼요. 근데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분단 이후로 딱 2명이 남자가 외부인이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딸만 있는 집에 베릴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.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2명이 있대요. 예.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년 전 자료인데 2명이 이렇게 외부 남성이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딸만 있는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썼는데, 한 명은 돌아가셨고 한 명은 아직 그 당시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외부인 들어갈 수,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없냐 이렇게 묻듯이
거기가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이, 거주하기 좋은 조건이 되었는지는 결국 경제적 이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소득이 있고 혜택을 받고 이런 것 때문인데, 거기서도 이제 추방되는 경우는 있어요. 추방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1년 365일 중에 8개월 이상을 거기 거주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, 그러니까 4개월은 외부 나가도 된다는 소리죠? 그날 나가는 거 말고, 어쨌든 8개월을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, 그렇습니다. 근데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수익을 내며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된 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, 한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해주고,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무상주택이 제공되는 곳입니다. 어쨌든,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, 또 하나는 유엔사가 군용장비를 이용해서 경작지를 넓혀줬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경작지를 넓혀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, 경작지를,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땅도 경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. 개간을 해준 거예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대성동 마을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란 말입니다. 그리고 민법상 거기도 토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민통선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통선 아니라 비무장지대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실제로 민법상 소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래도 됩니다. 대성동 비무장지대의 땅이 거래가 돼요.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, 황당한 거는, 재밌다기보다는 내가 민통선 안에 땅을 갖고 있어요. 그걸 팔고 싶어. 지금 돈이 급해서. 그럼 팔 수 있어요. 부동산에 내놔.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 사람이 매수자를 찾아갖고 연결해 줄 거 아닙니까? 그럼 내가 거기 땅이 좀 10,000평인데 이걸 얼마에 팔겠다 이러면은 그 거래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됩니다.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. 되는데 문제는 땅 파는 사람이 거기 대성동 안 산다는 전제하에서, 대성동에 안 사는, 대부분 안 살죠. 어쨌든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. 그전엔 거기 자기 땅이었는데. 근데 땅 파는 사람도 땅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. 매수자한테. 매수자도 가서 이 땅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지적도상에 번지수가 있고, 등기부 등본이라 그러나 이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래는 됩니다.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죠. 보여줄 수 없고, 사는 사람 볼 수 없고,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. 비무장지대라는 이유 때문에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1958년도에 이영기 씨 월북하고 이대성 씨가 피살되고 이러면서 민심이 혼란하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택 주고 유엔사가 토지를 확대 개간해 줬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남의 땅을 개간해 준 겁니다. 남의 땅을 마음대로, 왜냐면 땅 원주인이 와서 이게 내 땅이 개간되고 이제 딴 놈이 농사 짓고 이제 모르기 때문에, 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들이 남의 땅을 개간해갖고 거기에 농사를 지은 셈이 된 거죠. 물론 이렇게 수익이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쌀 수익이 엄청 늡니다. 쌀 수익이 62년도에는 2,000석을 수확을 했어요. 62년도에. 그러니까 58년도에 사건이 터졌다 그랬지 않습니까? 이영기 씨가 월북하고 통역관, 그 다음에 이대성 씨가 미군 헌병대한테 피살되고 이러면서 민심이 동의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대면서, 그러면서 62년도에는 2,000석을 하던 것이 이렇게 토지를 개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불과 10년 만에 1971년도에는 그것의 5배를 수확을 해요. 5배를 수확을 하고 1만석, 5배인 1만석을 수확을 하고, 또 93년도에는 처음 62년도 2,000석에 16배죠. 32,000석을 수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 대농이 된 거예요.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기준으로 가구당 6,700만 원이니까 그 당시는 얼추 5천만 원 수익 이상이면은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시절에, 강남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시절에 이들은 6,700만 원, 세후 수입 6,700만 원을 가질 만큼 상당히 부농들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계속 아마 비무장지대 원소유주들이 자기 가보지도 못하지 막 이러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.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들이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추정을 하는 거죠.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.
뒤로는 뭐 지금 아마 자기들이 경작하는 땅은 대부분 자기들 땅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원래 그 유엔사가 경작해주고 개간해주고 이럴 때 남의 땅을 개간하고 남의 땅에다 농사를 짓고 남의 땅에다 농사해서 번 돈으로 아마 그 땅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런 어쨌든 독특한 비무장지대라는 이유, 즉 대한민국 주권이 미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별천지, 이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대성동 마을의 특히 그 토지 소유 관계나 그들의 그 재산 증식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